yes. 1대1 함수 배웠습니다. 함수는 이제, 함수를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요.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뭐, 분수함수 이런 거 말고, 이런 분류가 아니고요.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다시 할 수 있는데,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씩 대응되는 겁니다. 1대1로. 근데 무슨 소리야? 원래 1대1로 해야 되잖아. 지난 시간에 1대1로 대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화살을 하나씩 쏴야 된다는 얘기였지. 근데 이거는 여기서 1대1 대응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1대1 함수에서는 화살을 하나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가 2개 맞으면 어떻게 해요? 함수에 아니에요. 함수 맞다고 하나씩 썼잖아요. 페어플레이. 다 10점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대표 양궁하는데 상관없잖아. 우승이잖아. 함수는 맞는데 1대 목이 왜 저러? 목이 왜 그러죠? 구로난강 가까이 와봐. 옮겨줄게. 학원 일주일 쉴 수 있잖아.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두 개 맞았잖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하나씩 화살 맞아야 된다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빠밤. 무슨 뜻이죠? 이것만 보자.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은 그 원소에 의한 함수값이 다르다. 뭐라고 이게?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입니다. 이거의 대우명제는 뭐냐? 대우명제. 자리 바꿔서 부정해야죠. 이면 만약에 시험지를 풀다가 이렇게 나와버려도 1대1 함수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치역 어떻게 썼다? 치역의 집합 어떻게 쓰더라? fx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그 x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 x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모두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죠. 근데 이런 표현도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1대1 함수. 이거는 1대1 함수 같은 거예요. 너무나 어렵잖아. 됐어요. 1대1 함수는 가로줄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렇게 돼 있어 봐. 2차 함수가 있었어. 이거는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서 같은 y 값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집합을 그리게 되면은 x1하고 x2가 화살을 똑같은 데 쏜 거야. 예를 들면 3 이렇게.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근데 세로줄을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 걸리니까 함수는 맞는데 2차 함수죠. 함수는 맞는데 가로줄 그어서 2개 점 만나면은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로줄은 1대1 함수를 판단하고 세로줄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1대1 함수인가? 네. 가로줄 그어서 하나씩밖에 안 만나잖아. x1하고 x2 다르면 서로 다른 함수값이니까 너무나 쉽지 않나요? 다시 올라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어. 방금 10초 전에 1대1 함수 배웠는데요. 이거는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그래서 대응자가 더 들어있죠. 뒤에 함수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1대1 대응 함수인데 영원히 생략해라 그냥. 그냥 1대1 대응이라 하면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를 넘어서 1대1 대응 함수니까 좀 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면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요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죠? 10초 전에 했는데 이거 치역 그지? 치역이 y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줘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 버리면은 1대1 함수. 무슨 소리냐면은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딱 보면은 지금 하나씩 대응된 거 맞죠? 1대1 함수인데 이렇게 뒤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D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D가 없어. 안 남고 하나씩 다 되는 거 이렇게. 공역의 원소 중에 남는 원소 없고 싹 다 화살이 대응되면은 이거를 1대1 함수를 넘어서 1대1 대응까지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집합을 그리게 되면은 함수 중에는 1대1 함수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1대1 대응으로서 함수 f, g, h 세 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f를 점으로 하죠. 점으로. 이 점이 만약에 여기 소속된다면은 1대1 함수에 포함된다는 거는 속한다는 거는 함수에 속하는 거죠. 근데 1대1 대응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면 1대1 함수이면서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점으로 찍게 되면 이 집합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1대1 함수는 다 치환형. 그러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그렇다고. 1대1 함수는 x1, x2가 다르면 함수값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씩 쏘는 거. 하나씩 대응되는 거. 화살 하나씩 맞는 거고 얘는 하나씩 맞긴 맞는데 남는 게 없다고. 공역의 원소가 4개면은 4개 다 화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죠. 1대1 함수에서 하나 빠졌어요. 1대1 함수에서 하나 조건이 추가되면 1대1 대응이라고요. 빈혈. 뭐지? 네 얼굴 보니까 빈혈이 생긴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도 따져보죠. 이런 거는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어떤 x를 딱 넣으면 y 값이 다 나와. 실수 전체가. 이게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문제야. 2번 같은 거. 2번은 이렇게 x축에 쫙 달라붙거든. 그러면은 어떤 수를 넣어도 음수는 안 나오죠.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고,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고,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고,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고, 이거 넣으면 이거 나오고. 야, 저거 마이너스 100 넣어도 여기 나오니까 음수가 안 나오잖아. 밑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지금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정역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죠. 1대1 함수는 되지만. 이게 되냐 준모? 여기서 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둘 다 아니에요. 함수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로줄을 그어서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가로줄을 그어서 한 점 만나면은 1대1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런 형태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다 나오는 거. 이런 거는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죠. 너무나 쉬워서 끝났잖아요. 개념. 좋습니다.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는 이런 거야. 똑같은 숫자가 똑같은 숫자를 써야 돼요. x가 정의의 원소 x가 공역의 원소 x에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식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fx는 x여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fx는 x 세제곱이라고 하더라도 항등함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죠. 정의역이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같은 x가 같은 x에 대응돼야 돼요. 같은 숫자에. 제일 대표적인 함수는 요건데 yx 이거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일 때는 ix라고 쓰기도 i. f라는 기호 대신에 i가 뭐냐? 나잖아요. 나한테 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i를 쓰는 거야. f 대신 i를 쓴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정역하고 공역의 집합이 똑같아야 돼요. 남으면 안 돼.
그래서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어야 됩니다. 항등함수는. 그래서 정확하게 빠짐없이 다 설명했어요. 이거 봐봐. 정의역과 공역의 집합이 같아야 됩니다. x에서 x에 대응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역 x의 각 원소 스몰 x의 그 자신인 x가 되는 몸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x가 x에다 쏜다고. 3이면 3의 화살 쏜다고요. 5면 5에 쏜다고. 식으로 따지면 fx는 x. i로 쓰기도 한다고요. ix 이렇게. 넘어가. 상수. 정상수 함수잖아. 상수 함수는 뭐예요? 화살을 다 하나 엔타만 쏘는 거죠. 누가 제일 못생겼냐? 준모요, 준모요, 준모요. 이게 바로 상수 함수예요. 준모를 다 가리키고 있잖아요. 모든 학생이. 상수 함수는 그러면은 자,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공역 y에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할 때 그러면은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화살을 다 쏘면은 이건 무슨 함수냐? 난사했어. 준모가 열받아서. 준모가 난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칙이지. 사형이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페어플레이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씩만 써야 돼. 국가대표 양궁 똑같다 그랬잖아요. 화살을 하나씩 쏴야 되고 안 쏘면 안 되는데 혼자 난 사람, 총기 난 사람 어떻게 돼?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상수함수. 식은 fx는 4, fx는 5 이런 식으로 fx는 c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끝났어. 이게 함수가 어렵다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데 이거 뭐가 어려워? 문제가 살짝 어려울 수 있죠. 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자,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이렇게 생겼고 상수함수는 y는 c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 함수의 개수는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함수 찾아보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다음에 해당하는 거 찾으시오. 자, 한 명씩 시킨다. 준모. 1대1 함수는 몇 번이죠? 기억 1대1 함수인가? 니은은 1대1 함수인가? 가로줄을 그어서 몇 개 점에 만나면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만나죠. 1대1로 대응되지가 않지. 화살을 혼자 다 맞은 거야. 지금 이게 1대1이냐? 1대 3인데.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디귿은 아니죠. 안희정. 가로줄을 그어서 두 개 만나니까 안 되잖아. 리을은 공역이 남아도 상관없어. 1대1 함수는. 맞아. 하나 만나니까 미음도 맞고. 항등함수 아니야 이건? 항등함수도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는 게르만. 좋았어요. 좋았어. 준모. 1대1 대응 찾아봅시다 이제. 1대1 대응은 기억하고 미음만 돼요. 얘는 왜 안 되죠? y가 b잖아. 화살 안 맞는 애들이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그만. 상수함수는 이거죠? 노. 항등함수는 준모. 이게 항등함수. 밑에 고. 뭐야? 자, 나는 그림을 하고 자기는 여러분 식으로 하네. 다 그릴 줄 알아야지 인간적으로. 못 그리냐 이거? y는 4x 내가 그려줄게 다. 안 되는 사람 보고해. 4x 이렇게 생겼죠. y는 3 이렇게 생겼죠.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죠. y는 x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항등함수는 아니에요. 일단 1 넣으면 4 나오니까 1 넣으면 1 나와야지 항등함수다. 이런 거를 뭐 설명해야 하는 거야? 너무나 쉽지 않아. 좋아요. 기억 리을 니은 리을. 알겠습니까? 넘어가. 다음 페이지가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페이지로서 반드시 이번 시험이 아니라 다음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기말고사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그래프로 찾는 거죠. 어떻게 풀더라 이거?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 0, 1, 2, 3 준모 이렇게 하고 있더라 옛날에.
그게 아니야. 이거 수 다 있어. 요 사이에 있는 수. 마이너스 2.5도 마이너스 1.7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직선에다 그려야 돼. 근데 이건 y도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다 그려야죠. 좌표 평면을 준비하겠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안 되는 애들 죽을 때까지 안 되더라고. 근데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를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y는 1부터 11까지지. y는 1부터 11. 요 사이에 요 겹치는 데 있잖아. 그냥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랑 1부터 11까지 사이면은 이 박스 네모 박스가 어디 이 점이 뭐냐? 이 점이 마이너스 2,1 3,1 3,11 마이너스 2,11이잖아요. 4개 점이 있죠. 요 4개 점 끝점을 기준으로 요 박스 사이에 어떤 요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딱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가로가 요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정의역 1부터 11까지가 공역일 때 요렇게 그려지면 이건 무슨 함수죠?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수를 정역에 있는 어떤 수를 넣더라도 5보다 작은 건 안 나오고 9.2보다 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되라고 했어요.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 범위에서 직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슉, 빠밤.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얘는 1대1 함수가 됩니까? 1대1 대응도 돼요?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1부터 11까지. 근데 문제가 있어.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3인데 지금 여기가 1인데 1보다 작은 수에는 대응되는 점이 없잖아요. 정역이 벼버리죠? 이거는 아예 함수가 아닌 거 이런 거는. 이건 아예 함수가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역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모든 수에 대해서 점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게 공역도 비면 안 되니까 끝에서 끝점을 이어서 반드시 이렇게 끝에 다 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직선이니까. 근데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A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면은 요 직선밖에 안 돼요. 요 직선. 다시 말하면은 3,10이라고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 될 때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나 졸리니까 좀 쉬었다 하자. 그러면은 요 직선 만드는 거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식 풀어야 되지. y는 3x, ax 플러스 b에다가 2점 대입하고 3a 플러스 b는 11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보통. 그냥 기울기를 찾아야지 바로. 3 빼기 2 3 플러스 2분의 11 빼기 1은 11 빼기 1 기울기가 얼마죠? 2잖아요. 기울기를 찾았으면 a가 2인 거야. 너무나 쉽잖아. 그리고 y좌표는 모르니까 한 점을 이용해서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가르고 x 빼기 x좌표 이렇게 해서 전개하면은 2x 빼기 6에다가 더하면은 5잖아요. 2x 플러스 5 밑에 고 3개 하고 쉬겠습니다. 그거 휴식 끝.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컴퓨터를 쓰면은 반칙 아니냐. 좋아요. 반칙 없이 하겠습니다. 컴퓨터 없이. 3개 다 풀어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푼 사람도 있겠지만은 시험 보면 다 틀려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를 어려운가 봐요. 그림을 그려서 합니다. 좌표평면을 딱 그리세요. 서술형 나와 이거. 마이너스 1부터 A기는 어딘지 모르니까 A를 한번 더 찍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선을 그려서 생각하는데 y는 마이너스 1부터 7까지가 나올 수 있다 하잖아요. 공역이. 요 사이에다가 x에서 y로의 함수 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죠. 요게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 끝점하고 끝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점은 뭐냐? 마이너스 1,7이죠. 기울기 음수니까 내려가야지. 이 점은 a,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을 먼저 이걸 하면은 fx는 y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b는 7이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예요? 5죠. 5죠 딸이. 그러면은 식이 완벽하게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a, 마이너스 1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a는 2죠. 2죠 딸이 3이다. 그래서 a는 3, b는 5인데 빼면 마이너스 2 답. 오케이? 할 수 있죠? 없애버린다. 시험에 틀려오면. 너무나 정교한 풀이였잖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살짝 어려워요. 125번. 이 차 함수가 요 구간 속에서 1대1 대응이 어떻게 되냐. 이 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이 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가로줄에서 두 개가 걸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차 함수를 요런 식으로 끊어주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올라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끊으면 내려가기만 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을 포함한 한쪽 부분, 꼭지점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한쪽만 포함시키면은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대1 대응까지 돼야 되니까 꽉 채워야 되거든. 봐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를 2라고 하고요. 이거보다 오른쪽 샥 다. y가 3보다 큰 쪽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죠. 여기. 요 구간, 요쪽, 여기. 요 부분에다 이 참수를 그려가지고 1대1 대응을 만들려면은 이 참수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샥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점을 지나가야 돼. 이 점을 안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2를 딱 하고 3을 딱 했는데 이 점을 안 지나가고 요런 식으로 그려졌다. 요런 식으로. 여긴 지워야죠. 정역이 아니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큰 데만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여기 5라고 치면은 여기 공역이 비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역이 벼버리니까 안 돼. 야, 2보다 큰 수를 넣었을 때 5부터 나오고 5보다 큰 것만 나오지 여기 안 나오잖아. 3부터 5까지가. 그래서 이러면 또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가 4라고 치면 4보다 작은 수는 정역이 비워버리는 거죠. 점선을 딱 그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 참수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점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지나갔다는 거는 이 그림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얘는 좀 쉬운 문제인 게 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 축이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있어. 축이. 대칭축이. 그러니까 이 참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지나가기만 하면 돼. 이 점만. 2,3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1대1 대응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서 이런 복잡한 생각을 다 해서 결론은 그냥 하나야. 2,3 지나면 돼. 2 넣어서 3 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4 플러스 a가 3 내야 되니까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딸이. 마이너스 5잖아요. 됩니까? 좋아요. 126번도 풀어보죠. 이거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인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를 모르는 어떤 직선을 그려라 이런 얘기죠. 기울기가 a 더하기 1이지만 y절편은 3인 직선이다. 근데 이 두 직선은 다 y절편 3이거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빠밤 빠밤. x가 0보다 크거나 할 때 오른쪽에다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은 3 찍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 점도 있습니다. 포함하는 거죠.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y절편이 3인 직선이긴 한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 기울기 값에 따라서 직선이 막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라스가 돼서 달라스. 알겠습니까? 이게 막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전체 함수를 보면은 가로줄 그어서 이렇게 두 점 만나게 되는 이런 선들은 1번, 2번은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상수함수가 되면 다다다다 다 걸리잖아. 다다다다. 이거 안 되는 거 1대1 함수가. 그래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신기하다. 길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아, 너무나 쉬워버렸잖아요. 이거 유형을 좀 연습해야 되는데요. 지금 풀어봅니다. 101번. 101번 풀어보세요, 지금. 100번, 101번 둘 다 합니다. 100번, 101번. 시험에는 남강고 기출에 100번처럼 나왔어요. 100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100번, 101번 두 개만 풀어보겠어요. 바로 못해버리는 학생이 있어버리는데 100번은 약간 힌트 주겠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함수는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살짝 그리기 어렵죠. 뒤에 마이너스 4x가 있기 때문에 1차 항이 지금 두 개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00번 힌트. fx를 두 개로 구간을 나눠서 다시 써야 됩니다. 이걸 안 쓰고 하면 너 바로 못 풀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로 식을 나눠서 두 개 써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x 플러스 2a 빼기 4x고 이거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빼기 4x가 되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힘들어. 다시 써야 돼 이거를 x로 묶어서 a 빼기 4의 x 플러스 2a로 써놓고 풀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힌트를 줘야 되냐. 여기까지 힌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지 않고 x로 이렇게 내림차순 써놔야 돼요. 됐습니다. 타임 오버. 아무 풀고 있죠? 아무도. 선생님이 좀 풀어주겠습니다. 닥치세요. 내가 할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그리는 게 굉장히 A가 많이 들어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요 마이너스 2를 넣어봐. 안 그리고 하면 넌 빵점이야.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0되니까 8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기준으로 그림이 달라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이너스 2, 반드시 8을 지나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요 기울기에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이 기울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막 만들어질 수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이렇게 막 만들어질 수 있어. 둘 다 바뀌잖아.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도 양수해야 되죠.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가 음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쫙쫙 이렇게 기울기는 좀 달라도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a 빼기 4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 빼기 4도 양수이다랑 a 빼기 4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a 빼기 4도 음수이다를 두 번 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좋은 방법이 있어. 부호가 같다는 것은 곱해서 양수라는 거죠. 뿔뿔 아니면 마마니까요. 그래서 곱해서 a 빼기 4랑 마이너스 a 빼기 4를 곱하면은 0보다 크다. 그러면 뿔뿔 마마 둘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2차 부등식 풀면 돼. 근데 2차 부등식 풀 때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내 가지고 매너로 마이너스를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죠? 방정식의 해인 마이너스 4랑 4를 기준으로 0보다 작을 때는 안쪽이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알아둡니다. 마프 시너지 연습할 거 충분히 있으니까 혼자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줬는데 단계별로 다 똑같이 해야 돼.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리하고 이거를 x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1차식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지만이 같은 기울기, 같은 양수인 기울거나 둘 다 음수 그래야지만 1대1 되는데요. 10점이야. 이번 기말고사 보면 10점 나온다 이거. 반드시 나와. 반드시. 한 문제 꼭 나와요. 지금 내가 확인 체크까지 다 풀어주는 이유가 있어. 무조건 나와요. 모든 학교에서. 해봐. 101번 고. 101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는 힌트가 없다 진짜. 집어치세요.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0부터 4까지인데요. 0부터 4까지 x를 끊고 y도 0부터 4까지 끊게 되면은 정사각형이 되잖아요. 이 정사각형 박스 속에서 0부터 2까지는 2분의 1x를 그리는데 이것도 못 그리면 어떻게 해? 직선을 그릴 때는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니까 0,1, 0,0, 2,1까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오케이? 그러면은 공역이 지금 1부터 4까지가 남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직선을 2에서 4까지 그리는데 요 직선은 빨간색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A가 음수라서 안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양수잖아 얘는. 기울기가 음수로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요 네모 박스를 다 채울 수 있는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천재적인 방법이죠. 그럼 다 나오잖아. 2 넣었을 때 4 나오고 4 넣었을 때 1 나오게 만들면 되지. 넌 정말 바보구나.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돼요.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합니다. 그런데 딱 2에서는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비어 있고 여기가 색칠이 이렇게 돼 있어서 4에서 색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돼. 요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풀어줬습니다. 넘나 개중요해서요. 필수 7번부터 굉장히 쉬운데요. F는 항등함수이고 GX는 상수함수네요. X에다 넣어봤자 마삼에다 쏜다는 얘기야. 너무 쉽잖아요. 항등함수는 5 넣으면 어떻게 되냐? 5 넣으면 5가 나와야 돼요. 항등함수니까. 상수함수는 마이너스 2 넣어봤자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마삼. 아니 뭐야 이게 문제야? 더하면은 2. 답이 2입니다. 너무나 쉽잖아요. 밑에 거 보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순열 조합을 배웁시다 지금. 이거 배워야겠어요. 순열 조합을.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데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 순열과 조합이란 게 있습니다. 순열은 뭐냐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다. 순서가 있는 나열. 서로 다른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얘네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놀이동산 놀이기구로 할까? A, B, C 청룡열차 없나요 좀? 자이로 드롭 자이로 드롭 타다가 진짜 다신 타고 싶지 않더라고. 한번 떨어져 봤는데 타봤어? 정말 떨어지는데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근데 안 계속 떨어지는 거. 계속 안 끝나. 언제 끝나 하면서 한참 있다가 딱 끝나던데. 다시는 안 타고 싶었어. 정말 최악이야. 그거 엄청 빠르지 내려올 때. 거의 자유낙하 아닌가? 정말 소름이야. 지금 정말 다시는 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이로 드롭이야. 아무튼 놀이동산에서 3개를 타는데 놀이기구를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뭘 먼저 탈지. 그게 바로 순열인데 순서를 정하는 모든 가지수가 순열이에요. 야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이거 타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죠? A 타고 C 타고 B 탈 수도 있지. 이게 다른 거야 이건. 이렇게 자이로드부터 먼저 타면은 뭐 죽어 뭐 이렇게 다 다른 건데요. BAC 백 BCA도 되죠. 브카 CAB 캡 CBA 시바
몇 가지 뭐 9개야? 세 6가지예요. ABC, ACB, BAC 백, BCA 북카, CAB 캠, CBA C바 6개.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이게 순열이야.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해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근데 놀이기구가 3개인데 처음에 탈 걸 먼저 골라라. 골라봐. A 라고 했지만 이건 예시일 뿐이고 3가지죠. A 아니면 B 아니면 C가 될 수 있잖아. 마다 고배 법칙.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A가 써긴 썼지만 사실 수영도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3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다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수가 동일성이 있다고. 2개 남았잖아. BC 아니면은 얘는 AC. 근데 이거를 다 쓰지 않고 2가지라고 하는 거죠. 3가지마다 2가지마다 마지막 1가지. 이게 바로 순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계산하는 공식 같은 거야. 그러면은 놀이기구가 3개가 아니라 4개라고 해봅시다.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만 탈 수 있다.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바로 순열이거든. 순서에 의한 차이는 있는 거예요. ABC 타는 거나 ACB 타는 거 다르거든. 기분이. 그래서 순서까지 정해서 3개를 골라서 타려면은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4가지죠. 마다.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B를 골랐다고 하죠. 하지만 3가지였죠. 마다 2가지. 그래서 24가지가 돼. 24가지 다 써볼까? 뭘 응이야. 힘들지. 근데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앞으로 기호로 있어도 수가 똑같지 않아요? 4개를 뽑아도 똑같지. 똑같아. 마지막 1가지니까. 그건 그래. 근데 말이 되나? 말이 되지. 4개 중에 4개를 배열하는 거나 4개 중에 3개만 뽑아서 배열하는 똑같아. 왜냐면은 마지막 거는 그냥 1가지 경우니까 똑같아. 경우의 수는 24가지. 하나 남았을 때는 똑같아. 근데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서로 다른 4개 중에 이 P라는 기호를 써요. 이게 순열이란 뜻이야. 순서가 있는 날.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전 찾아보면 순열이라고 써 있어. 순열이란 뜻입니다. 그냥 4P 3이라고 하는 거 이걸. 5개 중에 그러면은 2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한 것은 몇 가지냐? 5P이죠. 계산법 어떻게 하냐면은 5부터 연속된 자연수를 작게 하면서 곱하면 돼. 2개만. 5, 4, 20. 배웠었나? 안 배웠었지? 기억이 나나? 그럼 좋고요. 근데 제대로는 안 배웠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열로는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아무튼 좋아요. 순열이다. 근데 순열하고 차이가 있는 게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조합은 뭐냐면은 C라는 게 컨비네이션 4C3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 3개를 뽑긴 뽑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는 거야. 뽑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그러니까 놀이기구 4개 있는데 3개를 타자. 3개를 골라라.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이렇게 탈까? 3개? 이렇게? A, B, D? A, C, D? B, C, D? 몇 가지죠? 아니 4개 중에 3개 고르면 몇 가지냐고. 뭔 소리야. 순서는 상관없다니까. A, B, C를 고르나 C바를 고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야. 순서는 차이가 없다고. 순서에 의한 차이가 없는 걸 조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4가지지. 써봐. A, B, C 아니면 A, B, D 아니면 A, C, D 아니면 B, C, D. 이거를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6개 중에 3개를 뽑아라면은 너무나 어렵잖아. A, B, C, A, B, D, A, B, E, A, B, F. 그 다음에 A, B 끝났으니까 A, C, D, A, C, E, A, C, F. 그 다음에 A, D, E, A, D, F. 그 다음에 A, E, F. 끝났죠? 그 다음에 B, C, D, B, C, E, B, C, F. 아니지. 무쇠잖아. 너무 많아서.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 이 순열을 이용하면. 원래 6P3 하면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하죠?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6가지 마다.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마다. 세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4가지니까 6, 5, 30에 30, 120가지거든. 경우의 수가. 6P3 하면은 120가지예요. 여기가 중요하다. 6P3 하면 120가지가 나오는데 6P3에서 3개를 결국은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있을 거 아마. 이 6P3에는 ABC 말고도 ABC가 하나 들어있으면은 얘네 셋이 자리 바꾼 것도 다 들어있어. ACB, BAC, BCA, CAB, 캡, CBA까지 다 들어있어요. 6가지. 근데 이거를 다 하나로 쳐야 돼. ABC로만 쳐야 돼.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합을 할 때는 이 순열과는 달리 순열의 경우의 수를 센 거에서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있지. 이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아까 이거 했잖아.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 배열하는 거는 그냥 그 3개를 섞는 거는 3P3인데 이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걸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중복이라. 예를 들어서 A, C, D가 있다면은 순열로 이렇게 세게 되면 120까지 셌잖아요. 그러면 이 A, C, D가 ADC, CAD, CDA, DAC, DCA까지 다 들어있어. 6개씩 돼 있어. 그러니까 뽑힌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의 중복이 있어요. 순열에는. 조합은 그걸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그 6가지를 하나의 경우로 쳐야 되니까 6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이거 계산법이 6개 중에 3개를 뽑기만 하라고 하면은 먼저 순열로 한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누죠. 3팩토리얼 뭐냐면은 3부터 1까지 곱하는 얘기야. 느낌표. 3 느낌표라고 쓰거든, 앞으로. 예를 들어서 6팩 있죠? 없는데 6팩은 어떻게 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예요. 그래서 뽑는 문자의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순열조합. 자, 봐. 다시 한번.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세도 되겠다. A, B, A, C, A, D, A, E, B, C, B, D, B, C, D, C, D 10가지인데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계산을? 처음에 뽑아 하나 몇 가지죠? 5가지 마다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4가지인데 이게 순열인데 이거를 뭘로 나눠야 되죠? 2팩토리얼로 나눠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를 중복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줘야 돼. 이 순열로 하면 너무 많이 생 거란 말이야. 순열로 하면은 A, B도 셌지만 B, A도 들어있어. 여기는 2개로 나눠야 돼. 2배야 2배 조합에. 3개를 뽑으면 6배고 4개를 뽑으면 24배고 4팩토리얼 배. 그래서 오케이 순열 조합을 간단하게 배웠는데 그러면은 1대1 대응의 개수는 순열이 되고요. 4P4가 되고요. 상수함수는 그냥 4가지잖아. 그리고 함수의 개수는 아직 안 배운 건데 4의 4승이 됩니다. 이거 때문에 한 거야. 이거 순열이야. 2번이. 함수의 개수는 나중에 좀 더 배울 건데요. 1대1 대응이 왜 순열이냐면은 준모야
내가 기운이 빠지잖아. 네가 자니까. 해보겠어요. 함수의 개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의 함수 f가 있는데요. f인지는 모르겠고 이름 f라 하죠. a, b, c, d가 있는데요. 0, 1, 2, 3. 만약에 화살을 이렇게 쏘고 쐈다면 이게 함수가 한 개야, 한 개. 이렇게 쏘면 한 개인데 만약 이렇게 안 쏘고 이렇게 쏘면 다르죠? 이것도 다른 함수 두 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그림 몇 장 만들어낼 수 있냐? 서로 다른. 그런데 함수는 화살을 하나씩 다 쏴야 되니까 얘가 쏴야 되죠? 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죠? 네 가지. 마다. 고배 법칙. 얘가 하나 썼다고 칩시다. B가 쏠 수 있는 거는 또 네 가지잖아요. 여기 똑같이 써도 돼. 그냥 함수의 개수하면. 그러니까 네 가지마다 네 가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256가지 있는 거죠. 2의 8승. 그런데 1대1 대응은 달라. 1대1 대응은 얘가 만약에 한 네 가지 썼다면은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쏠 수 있죠? 얘가 쏘지 않은 거에만 써야 되니까 세 가지란 말이야. 얘는 쐈다. 그러면 두 개밖에 안 났잖아. 두 가지. 마다 한 가지. 사실 요거는 이 서로 다른 네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순위라고 똑같아. 4P4. 만약 여기가 하나가 없으면은 아니 하나 남으면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 만들 수 있는데 1대1 함수의 개수는 5P4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그래서 공역이 뽑히는 원소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깊이 있게 이해를 다음에 확률 통계 배울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수함수의 개수는 딱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가 다 0에다 쏘거나 1에다 쏘거나 2에다 쏘거나 3에다 쏘거나 4가지. 이거는 24가지. 이렇게 옛날에 집합을 할 때 이런 거 설명을 내가 못했었는데 원소가 지금 A, B, C, D가 있다. 다음 집합에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이 집합의 부분 집합 만드는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건 몇 가지일까? 이게 조합의 수랑 똑같아. OC예요. 5개 중에 2개 뽑는 거잖아.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OC 2가지입니다. 원소가 3개인 거는 OC 3가지죠. 근데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에서 그 원소의 모든 개수는 몇 가지일까? 그러면은 부분 집합의 개수에다가 부분 집합마다 원소가 3개씩 있으니까 3을 곱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조합을 하면. 127, 128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 휴식이 너무나 짧았잖아요. 다음 연습 문제는 집에서 다 풀어오는 걸로. 합성함수 배우겠습니다. 끝이 어딨어? 너 지금 공부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냐? 너 공부 시리즈 알아? 공부하다 죽으라잖아 결국. 너 지금 아직 여기잖아. 꾸물이의 공부에 미쳐라. 다시 미쳐라. 다시 시작해라. 죽어라. 결국 공부하다 죽으란 얘기야. 끝이 없다. 우리 공부는.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야, 합성함수는 뭐냐면요. 필요가 없어 책이. 됐어. 그냥 내가 한다. 합성함수는 두 함수를 결합시키는 거죠. 어떤 함수 x에서 y로의 대응의 함수가 있었다. f라고 하자 이름을. y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의 대응의 함수에서 g라고 하자. x는 정역이 1, 2, 3이었는데요. 여기가 4, 5, 6이 된 거예요. 뭐였을까? 더하기 3. 그럼 모르지. 내가 만든 건데. 근데 그랬다고 합시다. fx는 x 플러스 3이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가 17, 26, 37에 대응됐다고 하자. 이건 뭐였을까? G라는 함수는. gx는 뭐였냐면요. x제곱 더하기 1이었습니다. 그런 함수였다고 치죠. 알겠나 준모?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1이 4에 대응되는데 17에 대응되는 4가 요 1을 바로 z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을 넣으면 17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6이 대응되고 3을 넣으면 37이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요 두 함수의 합성 함수야. 한 방에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는 함수죠. 그런 함수의 관계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x 더하기 3을 여기다 넣어야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x 더하기 3을 넣겠죠. 그러니까 gx 안에다가 먼저 보낸 함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게 바로 합성함수야.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이 나오잖아요. 전개하면 요게 바로 진짜 얘를 한 방에 17로 꽂아버리는 함수가 되거든요. 한번 1 넣어봐. 1 넣으면은 17 나오죠. 오 신기하네. 2 넣으면은 하나도 안 신기하죠. 4 더하기 6이 12 더하기 10이니까 26 나오잖아. 오! 한 방에 다이렉트로 두 개를 거쳐서 갈 거라 한 방에 꽂아버리는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시는데 이런 거를 바로 fx와 gx의 합성함수라고 그래. 합성함수. 근데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f로 보내고 g로 보내니까 f 합성 g라고 쓸 법한데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안 쓰고 g 합성 f. 이 동그라미는 도트. 도트가 뭐예요? 점이죠? 점. g 닷 f 쓰기도 하고 g 합성 f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래서 g 합성 f라고 쓰는데 왜 g를 먼저 쓰냐면요. 이유가 있어. 왜 뒤에 걸 먼저 쓰냐면은 실제로 요게 합성함수 표현이 얘랑 같은 건데 얘는 이렇게 쓰잖아. x 자리에다가 fx 먼저 보낸 걸 여기다 넣잖아요. fx들을.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g 합성 f라는 함수가 되는 건데 이게 순서가 f부터 넣고 g 넣는데 이쪽 방에 넣는단 말이야. x를. 그러니까 이렇게 썼을 때랑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하고 요게 같은 거예요. 가로 쳐줘야 되고 x 변수도 가로 쳐서 x 써야 돼.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x를 먼저 왼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넣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합성함수 개념 끝. 끝이 아니지, 끝이. 그러면은 만약에 f 합성 g라는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gx를 fx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순서가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로 했다. 그래서 x를 변수를 오른쪽에 쓰기 때문에 먼저 g에다 넣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넣도록 이렇게 기울여.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내고 얘를 또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이게 아니고요. g 합성 f인 겁니다. fx를 g에다 넣은 거죠. 오케이. 합성함수 개념. 자, 봐봐. 세 집합 xyz에 대해서 두 함수 fg가 각각 이렇게 돼 있을 때 집합 x의 각 원소 x 스몰 x의 너무 어렵잖아. fx를 대응시키고 그 fx를 다시 g에다가 넣어서 z에 대응시킬 때 새로운 함수는 뭐냐면은 x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의역, 얘는 공역이고 이 곁다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합성함수에서는. 이게 정의역이고 얘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G합성 F로 씁니다. F와 G 합성함수지만 먼저 보내는 거를 오른쪽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G합성 F.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수값은. X에 의한 G합성 F에서의 함수값이죠. 이게 Y값. Z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호는 요거랑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합성함수. 너무나 쉽잖아. 그러면은 성질은 됐고 너무 쉬운 건데 이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29번 확인 체크.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 좋잖아. 5시까지니까. 네? 아니 안 되는. 동궁지진 인소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 좋았어요. 지합성 F야. 준모야 일어나. 너는 지금 5시까지 한다고 말을 들어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아예 체념한 거냐? 준모 혼자 나가시 좋아. 준모 너 잔 시간만큼 수업하면은 1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기호는 F로 보내고 G로 보내는 걸 한 방에 보내는 합성함수인데 이거는 단계별로 F로 먼저 O를 보낸 거를 G에다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F5는 뭐예요? C잖아. G에다 C를 다시 넣으란 얘기죠. GC는 뭐예요? 4죠.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보긴 해야 돼. 이게 같은 기호라는 거를. 근데 결국 이렇게 쓰다 보면 안 하지. 누가 이렇게 써? 그냥 F6 넣으면 D. D 넣으면 7. 7이네. 너무 쉽잖아요. 근데 한번 써봐야 돼.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 이거? 이거 한번 써볼게. GX에다가 B를 넣은 거를 F에다가 넣으라는 거지. 이 방향으로 넣어야 됩니다. GB는 뭐예요? GB는 4니까 GB가 4가 됐는데 4를 F에 다시 넣어야 되는 거죠. 4를 넣으면 A. 너무 쉽잖아요. 해봐. 다음 페이지 있어요. 다 다음 페이지죠. 낚였죠? 낚였다리. 그만하세요. 테스트 집어쳐. 숙제를 합니다. 한두 개만 해보면 되지 뭘 그걸 다 하고 있어요. 바보처럼. 다 해야죠. 됐어요. 앞에 봅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이거를 식이 2개 있을 때 합성한 함수의 식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fx를 먼저 보내서 x를 f로 함수값을 보내서 fx 그러니까 x의 뭔 소리야. 함수값을 g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fx는 2x 플러스 3인데요. 그거를 g에다가 합성을 시키는 거죠. 그럼 2x 플러스 3을 여기다 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은서의 질문은 이걸 전개를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죠. 전개를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답안지를 읽으려면 전개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답안지에는 아마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전개 안 해도 돼. 이게 합성함수예요. 해봐. 합성함수 역함수까지만 배우고 다시 평행이동 돌아갈 겁니다. 우리 내신 대비로.